리뷰는 바로 아마쿠니 테크 제네식 가오가이가. 드디어 리뷰를 해봅니다. 이게 이미 저는 피규어도 완성품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과연 어떤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아마쿠니 기신 완성품 피규어를 베이스로 그 조형을 프라모델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만들어졌는데, 조형 사실상 이제 100% 가지고 왔다 볼 수 있겠고 사이즈만 조금 줄었죠. 내부 구조나 아니면 연동 기믹 같은 거는 프라모델화되면서 좀 단순화된 게 있긴 한데, 정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액션이라든가 이런 포즈 나오는 그런 부분, 가동 범위 뭐 아니면은 피규어에서 되던 것들, 이거는 다 프라모델에서 재현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발매는 2024년 5월 달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14,850엔이고 국내에서는 특전 포함 기준으로 148,500원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리뷰 베스트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 보면은 완전 신규 일러스트로 그려진 이제 앞으로 주먹을 뻗고 있는 이 제네식이 아주 강렬하고요. 박스가 상당히 큽니다. 두께도 굉장히 두껍거든요. 솔직히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데 박스 부피도 엄청 커요. 상당히 커서 좀 놀랐습니다. 이건 진짜 간단하게 30cm 자를 옆에다 대보면은 40cm 박스 높이가 40cm네요. 그리고 오늘 리뷰하는 거는 코토부키야 샵 특전이 같이 있습니다. 짜잔! 아크릴 베이스 3G 거치 갤럭시 가드 해가지고 요 초록 색깔의 클리어 그린이죠. 클리어 그린에 아크릴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뒷면은 이렇게 뒤쪽에 이제 프린팅된 모습이고 이 위에다가 이제 전시하면 된다. 아니면 뭐 요걸 딱 이렇게 거치대 같은데 걸어가지고 이렇게 배경으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매뉴얼 아주 두껍습니다. 일단 박스 아트가 이제 표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열어보면은 좀 놀랄 수 있는 게 이게 파츠가 많아요. 런너가 제가 다시 한번 세봤더니 런너만 38장 플러스 지금 도색된 파츠가 21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런너 수, 파츠 수를 자랑을 합니다. 이건 좀 놀랍고요. 매뉴얼 같은 경우도 쭉 뒤로 가보면은 이제 번호대로 만들었을 경우 뭐 특정 런너 여기서 다 사용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표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광고지가 2장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요겁니다. 폐계왕 가오가이가 대 배터맨 코믹스 해가지고 현재 발간 중 해서 이 5권까지 발간이 됐다라는 거라든가 뭐 외부로 이제 소그레이더가 연재 중이다 라던가. 그리고 하나는 하비제펜의 브랜드인 아마쿠니의 피규어 관련 상품 관련인데 이거를 다 보여드리기가 좀 뒤집기도 좀 하비제펜에서 발매하는 피규어 홍보지입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본체 구성품들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제트 툴 살펴보도록 하죠. 짜잔! 윌 나이프 부분은 클리어 그린으로 되어 있고요. 클리어 그린도 보면은 이 속을 채워놨어요. 이게 파츠가 2개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로 이렇게 날 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실루엣이 하나 있고 속이 비어져 있는데 그 안에 하나 더 채워가지고 내부가 좀 더 꽉 차 보인다라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요 가운데 살짝 보이는 요 선? 요게 안쪽에 파츠가 또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 날 자체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가제트 가오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 금색깔 부분. 이 빨간 포인트가 요게 이제 도색으로 들어간 도색 파츠입니다. 이 금색 파츠가 도색 파츠인 거죠. 그 뒤쪽으로는 이제 검은 색깔의 파츠들인데 전체적인 조형 자체가 와우. 역시 그 아마쿠니 기신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라 그런가? 이게 디테일은 장난이 아니긴 합니다. 조형이라든가 그리고 안쪽에는 손목을 끼울 수 있는 요 내부 조인트가 이렇게 조립이 됐고요. 그리고 볼팅 드라이버! 역시나 드라이버의 앞부분은 클리어 그린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게끔 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이 금색 파츠가 분할이고요. 이 빨간색 부분이 도색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이 검은 색깔 파츠 자체가 이 통으로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뒤에 있는 이 메탈릭 레드 부분은 도색인 거죠.
기본적인 조형이라든가 이런 볼륨감, 느낌 이런 거 역시 야마쿠니 기신 베이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볼륨감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마찬가지로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게 3종의 볼트. 먼저 제네식 볼트. 갤레온의 입에서 사출되는 볼트죠. 이걸 앞부분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형태로 되고요. 그리고 브로큰 볼트. 약간 이제 무릎에 있는 스파이럴 드릴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역시 앞에다가 그대로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트 볼트. 역시나 나사의 디테일 잘 들어가 있고 잘 장착이 됩니다. 윌라이프랑 동일하게 이제 손목 관절을 끼우는 구멍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체 손들. 먼저 프로텍트 쉐이드 손입니다. 완전히 쫙 편 손으로 되어 있고요. 손등이라든가 특히나 이 손가락들 골디언 네일 뾰족뾰족합니다. 손톱 좋고요. 손바닥 같은 경우도 디테일 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손목 자체적으로도 관절이 하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손바닥을 앞을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뒤에 들어가던 게 이제 프로텍트 쉐이드용 교체 파츠입니다. 손목에 펼쳐진 이 패널들을 구현하기 위한 거고요. 이게 피규어에서는 연동 기믹으로 손목을 누르면 펼쳐지는 그런 게 있었지만 사실상 프라모델에서는 힘들죠.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물론 맘먹으면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조립은 굉장히 불편해졌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편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손가락 디테일들, 마디마디 디테일들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프라모델로 만들면서 느낀 게 있다면은 이게 프라모델이기 때문에 먹선 넣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맘 편히 먹선을 넣을 수 있잖아요. 피규어 같은 경우는 다 도색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벅찬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지 않았나 요런 느낌이고요. 마찬가지로 손톱 뾰족뾰족합니다. 그리고 헬 앤드 헤븐용 손입니다. 좌우 손 한 세트고요. 가제트 2를 장착을 한 손에 감싼 그 손이죠. 손가락 안쪽 디테일 같은 경우도 멋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바깥쪽의 디테일 역시나 손톱은 뾰족뾰족합니다. 그리고 손등 같은 경우도 툴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형상이 변화한 게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헬앤드 헤븐용 깍지 낀 손입니다. 방금 봤었던 이 헬앤드 헤븐 손을 깍지 낀 형태죠. 피규어 같은 경우도 이건 다 교체용 손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형이라든가 이거는 동일하게 나왔다 볼 수 있겠죠. 손가락들의 디테일과 깍지 끼고 있는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조형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죠? 엄지손가락도 깍지 끼고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손바닥 내부 디테일도 그대로, 손가락 안쪽도 그대로. 그리고 특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코토부키야 샵 특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코토부키야 공식몰에서 구매하면은 이제 특전이 들어가 있는 버전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안쪽에 이게 그냥 슥 지나갔는데 약간 격자 무늬에 요런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군요. 밑에. 위에도 있네? 요런 식으로. 자, 그럼 제네식 가오가이가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보기엔 거의 완성형 조형을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진짜 종결급 조형이에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조형인데 이거를 이제 피규어뿐만 아니라 프라모델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좋은 게 패널 라인 같은 이런 디테일들이 어마어마해요. 전신에 여기저기 다 들어가요. 이 부분이 피규어에서는 어디는 유광, 어디는 무광 하면서 막 교차적으로 막 이렇게 막 유광이랑 무광이 막 이렇게 마감이 막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사출색이 아무래도 걱정이잖아요. 일단 전신으로 봤을 때 사출색은 확실히 잘 나온 게 맞습니다. 이거는 사출색 너무 잘 나왔어요. 만들고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요 양쪽 어깨 브로큰과 프로텍트 가오, 그리고 검은 색깔, 이게 사출색이 너무 잘 나왔고 빨간색도 적절히 잘 나왔어요. 근데 전신이 이게 피규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유광이랑 무광이 막 섞여 있는데 프라모델은 사실상 전신 무광틱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광택이 많이 안 돌아요. 거기다가 빛 반사가 되더라도 크게 튀지 않아요. 하이라이트가. 대신에 사출색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뿔이나 갤레온의 얼굴 부분? 약간 이제 밝은 톤으로 사출된 골드 이쪽이긴 한데 약간 유독 혼자 좀 튄다라는 느낌도 살짝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금색만 도색해놔도 얘는 진짜
너무 이쁘겠다라는 생각이 또 먼저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원판인 아마쿠니 기신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뭐 사이즈 비교도 해봐야겠고요. 가장 먼저 볼만한 게 사이즈겠죠. 사이즈는 진짜 한 머리 하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딱 이 머리 기준으로 해서 요 목 라인, 갤레온의 뭐 미간 정도? 요 정도 오거든요 지금. 사이즈를 직접 재보면은 원판인 기신이 얘가 딱 이 머리 끝까지가 21cm쯤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쿠니 테크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약 19cm가량 나옵니다. 19cm가량 이 머리까지. 차이는 그래서 2cm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비교해보면 역시 이제 피규어 쪽은 전신이 다 부품 하나하나 다 도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색감 차이? 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금색은 도색을 하는 게 훨씬 이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사출색이 이게 갤레온 머리도 이 정도면 되게 잘 나온 건데? 어라? 지금 보니까 원판에서 메탈릭 느낌이랑 이런 광택 빠지면 비슷한 컬러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라? 되게 잘 나온 거였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머리카락 부분, 에너지 아큐메이터 부분도 이제 색감의 느낌 차이? 이쪽은 클리어 파츠 위에다가 그라데이션으로 도색을 해놨어요. 메탈릭 그라데이션 끝으로 갈수록 클리어가 나옵니다.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그냥 클리어 오렌지로 전체로 만들어 놓은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탈릭의 느낌은 이쪽은 없는 거죠. 나머지 이제 메탈릭 컬러로 사출된 부분들, 뭐 메탈릭 레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쪽은 클리어라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헛웃음이 나오는데 언제나 봐도 또 봐도 흉악하다. 그래서 얘가 최종 보스죠? 심지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얘는 프라모델이라서 먹선을 넣는 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먹선을 넣었는데 먹선 넣으니까 더욱 흉악해 보이는 이 얼굴. 참고로 이마의 G스톤 부분이랑 눈 같은 경우는 도색으로 들어가서 이쪽도 도색 파츠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도 놓고 보니까 입을 벌려야만 할 것 같다. 폐계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리얼로 보스가 되는 거죠. 뭐 아무튼 그거 외에 요 빨간 색깔의 덕트 부분도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디테일, 특히나 이 뿔 부분의 디테일이나 이런 턱의 이빨 부분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작은 부분인데도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 주변으로 이제 갤레온의 몸통 부분?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금색 도색을 해줬어요. 그래서 몸통 앞뒤 파츠도 도색 파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통 갤레온의 머리 역시 조형은 뭐 진짜 끝판왕급이라서 진짜 멋있고요. 이 부분에도 도색 파츠가 쓰이는데 일단은 주변 갈기 이 빨간색 부분은 다 도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갈기 전체가 도색 파츠고요. 그리고 갤레온의 눈 부분 요 작은 부분을 또 초록색으로 도색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이빨 부분들 드러나 있는 요 이빨들은 아래고 위고 다 도색으로 들어갑니다. 특히나 입 안쪽에 이 검은색도 다 도색이라서 도색 파츠가 은근 쓰여요. 그리고 기본적인 조형 자체는 역시나 아마쿠니 어마어마한 조형을 보여줍니다. 이 샤프하고 날카로운 이 조형 아주 멋져요. 그리고 이게 입천장이 있죠. 입천장은 또 파츠 분할입니다. 이게 갤레온 볼에 있는 이 덕트 부분에 있는 요 안쪽에 검은색이랑 일체형으로 된 파츠 분할이에요. 그 외에 복부에 있는 이 금색도 다 파츠 분할이고요. 주변에 있는 요 패널 라인 다 먹선을 넣어봤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방금 요 갈기의 빨간색도 여기 도색이라고는 했지만은 그냥 먹선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 디테일들 살려주고 싶어서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먹선 다 넣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부분 먼저 오른쪽 어깨 브로큰 가오. 이 조종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는 도색 파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색이 다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패널 라인이나 디테일 같은 경우는 다 역시 동일하게 아마쿠니 기신과 같습니다. 거기다가 얘들 입 벌리는 기미까지 들어가 있어요. 와우,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옵션 나오면 여기서 이제 볼트 발사하는 이펙트를 넣어주나? 그 외에도 가제트 가오의 발톱 부분도 다 패널 라인이 있길래 다 이렇게 먹선 넣어봤는데 디테일 좋네요. 거기다가 어깨 앞쪽도 이제 투톤으로 해가지고 색깔 다른 파츠가 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팔의 상박 부분, 야 여기도 먹선 넣으니까 되게 멋있던데요. 디테일 좋다 생각했는데 이게 먹선 넣은 거 보는 거랑 안 넣은 거 보는 거랑 느낌이 좀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오른팔, 이제 브로큰 매그넘을 발사하는 오른팔입니다. 여기도 다 덕트 부분에 먹선 넣어봤는데 확실히 디테일 살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검은색 부분에도 이렇게 패널 라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 면에서는 역시나 역시 아마군이다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 장착으로는 주먹손을 사용합니다. 주먹손에도 손가락 디테일들 다 넣어줬기 때문에 와우, 여기도 디테일 하나 또 기똥차게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왼쪽 어깨, 이제 프로텍트 가오. 이제 브로큰 가오는 이제 곡선이 되게 많은데 이제 프로텍트는 조금 더 각진 모습이 특징이기도 하죠. 여기도 이제 유리창 부분, 이제 조종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색이 도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나 마프니 기신 그대로 나왔고요. 가제트 가오의 발톱 부분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또 분할되어 있고 얘도 입 벌립니다. 짠! 역시나 동일한 기믹을 가지고 있어서 왠지 옵션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왼팔 프로텍트 쉐이드 패널이 펼쳐지는 부분이죠. 여기도 다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패널들 다 먹선을 넣어봤는데 확실히 넣으니까 훨씬 더 이쁘긴 하네요. 그리고 골반 부분,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그런 파츠지만은 요 고관부에 있는 빨간 색깔 메탈릭 레드 도색이 되어 있는 거는 요 하나가 이제 도색 파츠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패널 라인이라든가 요게 굉장히 살벌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렇게 팔 들어보면 이제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조형이라든가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에도 패널 라인이 되게 많은데 피규어에서 내보지 못했던 먹선을 다 넣어봤습니다. 확실히 허벅지 아래쪽으로 이런 깊은 패널 라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먹선 넣으니까 꽤나 디테일이 좋아요. 멋집니다. 그리고 사출색 역시 메탈릭 컬러로 사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가이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팔뚝 같은 경우도 여기도 같은 색깔의 파츠고요. 몸통 같은 경우도 같은 파츠 색깔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은 이 다리 부분이죠. 이 조형이 다리가 이게 어마어마하니까요. 이게 아주 멋집니다. 메탈릭 레드로 사출된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겉에는 다 검은색으로 사출된 파츠를 사용을 하는데 요 파츠들의 역시나 디테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요 빨간색 부분에도 있는 패널 라인이라든가 이런 디테일들도 좋지만은 전체적인 조형 옆에서 봤을 때 이 라인 보이나요? 이 라인 각져서 착착착착 내려가는 이 라인 요런 느낌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발가락 사이에 있는 덕트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꿈치 쪽으로 가더라도 여기도 덕트 있거든요. 이것도 파츠 분할입니다. 그리고 이 제네식 가오가이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고 내리고 하는 요 기믹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다닥 하는 요 기믹을 다 구현을 해줬고요. 안쪽에 클릭 구조를 직접 조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톱 부분, 이 발톱 날카롭습니다. 이게 누가 제조 코토부키가 아니랄까봐 찔리면 아파요. 진짜 찔리면 아파요. 그 외에도 기본적인 이런 중간 부분의 파츠라든가 그리고 발가락 아래쪽에 있는 발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의 조형이라든가 이런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발꿈치 쪽에도 발톱이 들어가죠. 앞이랑 같은 디테일을 사용을 하지만은 사이즈는 좀 더 작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것 중 하나가 요건데 궤도입니다. 궤도 디테일을 다 구현을 해줬더라고요. 심지어 이 궤도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사출을 이용을 해가지고 옆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파츠 하나짜리예요. 그래가지고 궤도 디테일은 많이 놀랐습니다. 와우, 이걸 그대로 구현을 해줬더라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가만 보면 이런 데 덕트 있죠. 이 뒤에서 보이는 덕트랑 앞에서 보이는 덕트, 이것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겉부분에 보면 여기 발톱이죠. 두더지들의 발톱에 금색 파츠랑 요 안쪽에 덕트랑 다 파츠 분할로 조립이 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드릴 부분, 스트레이트 드릴도 디테일 되게 이것저것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선 넣었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굉장히 뛰어나니까요. 스파이럴 드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디테일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습니다. 먹선 다 넣어봤는데 꽤나 복잡한 형태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가세트 패더 부분. 이쪽이 또 이제 어마어마한 패널 라인들을 자랑을 하죠. 이거 원판도 같이 보면 좋은데 혹시나 이제 프라모델을 도색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은 게 원본 같은 경우는 이런데 유광으로 된 부분들이 몇 군데씩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 무광인데 포인트로 이렇게 유광들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가제트 가오의 목 부분도 가운데 부분은 마디별로, 가운데 부분은 유광이고 주변으로 무광이에요. 여기도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잠깐 원본 보고 오니까 디테일은 역시나 그냥 빼다 박았다. 그냥 피규어에서 프라모델로 옮겨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의 그런 볼륨감, 그런 디테일,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가제트 가오의 목 부분이 나오죠. 제가 아까 구성 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게 마디별로 다 볼관절이 들어가고 마디별로 다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조립을 하면은 목 관절이 하나 그대로 남습니다. 관절 심어지는 걸로 해서 목 관절 하나 남아요. 한 칸이 남아요. 그래서 매뉴얼 상으로는 이 사이에 들어가는 목이 총 7개인데 7개가 아니라 8개로도 늘릴 수도 있다. 이제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까지도 쫙 내려가 보면은 이제 가제트 가오의 머리가 나오죠. 눈은 클리어 파츠로 분할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제 빨간색과 금색의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턱 부분에도 파츠가 들어가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형은 역시나 뭐 두말할 거 있습니까? 그리고 날개 앞부분도 역시나 이제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날개 부분에 보면은 안쪽에 빨간색들이 좀 보이죠? 이 날개에 쓰이는 빨간색은 전부 다 도색입니다. 도색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목가동 한번 볼 텐데 목가동은 아마쿠니 기신보다 좋아요. 기신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파츠 없으면 안 되는 게 됩니다. 뭐가? 고개 숙이는 게. 완성품은 몸 안에 LED 기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LED 배터리 박스다 뭐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이 숙여지는 부분이 안쪽 프레임이 있어요. 지금 목 주변에 이게 회색깔 프레임 하나 있죠? 이게 숙여지는 거거든요. 아마쿠니 기신은 이걸 못해요. 확실히 목가동은 이제 피규어 쪽이 좋다. 그래서 고개를 드는 부분도 기본 볼관절입니다. 그래서 돌려주고 고개를 들어주고 고개를 또 숙여주는 부분까지도, 그리고 볼관절이니까 좌우로 까딱거리는 부분도 가능하죠. 근데 얼굴은 볼 때마다 되게 흉폭하게 생겼네 진짜. 그리고 어깨 부분 기본적으로 이게 구조는 좀 더 단순화됐지만 가동 자체는 피규어랑 똑같이 해요. 진짜 제가 얘 조립하면서 진짜 놀랐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분명 전체적으로 관절들이 다 이제 연동 기믹은 없어지고 최대한 라이트하게 좀 더 가볍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가동하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든가 다 똑같이 움직이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어깨 부분 기본적으로 앞뒤로 이렇게 가동을 하는데, 어깨 관절이 가동을 하는데 피규어 어땠나요? 어깨가 바깥으로 이렇게 뽑혀 나오죠. 동일하게 뽑혀 나옵니다. 동일하게. 덕분에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많이 안 움직이는데 걸리는데, 갈기에 걸리는데 갈기를 위에 2칸 위로 들어 올리고 나머지가 안으로 이렇게 쑥 하고 슬라이드로 들어가는 기믹이 있었죠.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크게 뽑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 외장 앞부분 패널이 이렇게 들리죠. 이 들리는 부분도 다 구현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어깨 외장이 앞뒤로 가동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 가동하는 것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요. 물론 이대로 팔을 별도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죠. 어깨랑 같이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헬앤드 헤븐을 위한 어깨 연장 기믹이 있었죠. 어깨 관절이 얘가 분명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들 때는 분명히 이 바깥쪽 관절을 사용을 했는데 안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은 어깨 관절이 이렇게 밑으로 연장되듯이 이렇게 위에 접혀져 있었던 관절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주는 이런 느낌. 이 관절도 피규어에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신에 어깨 관절이 이렇게 들썩이는 관절이 없는 거, 이것도 피규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팔 옆으로 드는 거 그래도 90도 가까이 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팔 회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이중 관절입니다. 아래쪽에 관절 하나 있고 이 위에 관절 하나 있는 거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관절부터 움직여야 편하게 이제 팔꿈치 굽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관절로가 아주 크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손목마다 기본 볼관절을 쓰고는 있지만 이렇게 손을 뒤로 뻗을 수 있는 관절이 하나씩 더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허리 부분, 기본적으로 허리 좌우로 회전하는 건 축관절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회전을 합니다. 거의 뭐 90도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편하게 그냥 회전을 시키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흉부 안쪽에서 볼관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스윙하는 거 볼관절로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허리 숙이는 부분은 이 볼관절과 그 안쪽에 또
축관절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축관절, 볼관절 이용해서 크게 허리를 숙여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크게 허리를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 부분 이용해서도 살짝씩 이렇게 회전하는 게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허리 원위치 오고 나면은 이제 주로 회전하는 부분은 아래쪽이죠. 무엇보다 이 허리 강도가 되게 중요하다 느꼈는데 허리를 완전히 숙인 상태에서 보세요. 이 기다란 꼬리, 이 큰 백팩, 이 가제트 패드를 다 견딥니다. 허리가. 개인적으로 놀란 부분 중 하나예요. 이 허리가 이걸 다 버틴다고? 이거 프라모델인데? 허리 관절 합금 아닌데? 이거 놀라운데?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더라고요. 그 다음은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구조는 조금 더 단순화됐지만은 가동 범위 이런 거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면부 스커트 완전히 들립니다. 완전 들리고요. 사이드 스커트 옆으로 들리는 거 좀 약하지만은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고관절에 축이동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통이랑 일직선으로 있던 고관절 축이 앞으로 쭉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부분 완전히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거기다가 옆으로 드는 부분도 편하게 옆으로 들어주지만은 여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약 45도 각도 정도 편하게 옆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하고요. 역시나 관절 강도는 튼튼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릎이죠. 이 무릎도 보면은 이 종아리의 궤도랑 여기 이제 프레임 파츠가 하나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무릎을 굽혀보면은 이렇게 아래쪽 관절 먼저 움직이면서 그대로 쭉 뒤로 밀고 들어가세요. 그럼 뒤에 있던 프레임이 살짝 가동했죠, 지금. 이대로 쫙 들어가면은 이중 관절까지 다 써서 완전히 굽혀집니다. 지금 피규어에 있었던 궤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그대로 구현이 됐거든요. 근데 연동 기믹은 아니어서 이렇게 무릎 드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위로 올려줘야 피규어처럼 이렇게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관절 구조는 조금 더 단순화했지만 결과는 피규어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무릎을 펴보면은 요 드릴과 똑같아요. 이 종아리 부분도 다시 연동으로 튀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프레임을 펴주고 궤도를 빼줘야 되거든요. 확실히 구조는 단순화됐지만은 결과물, 가동했을 때 결과물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발목 부분 또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외장 부분이 이렇게 클릭 구조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 안쪽도 마찬가지로 가동을 합니다. 동일하게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 바깥쪽 편하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발톱 가동 똑같이 합니다. 안쪽에 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관절이 또 있고요. 발톱이 한 번 더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굽혀지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발톱 회전하는 것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관절 하나, 두 개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제트 패더 부분도 가동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중 관절로 해서 아래쪽 움직이고 이 위쪽이 크게 펼쳐지는 구조가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더구나 강도가 버텨요. 이게 관절 강도가 버팁니다. 여기 원래는 합금 쓰이는 부분인데 이게 버텨지더라고요. 거기다가 꼬리 부분 안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는 것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똑같이 들어가 있고 꼬리야 당연히 다 볼관절이니까 이렇게 다 말리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날개도 보면은 이렇게 폈다가 뒤로 접었다가 요것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기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이게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은 분명히 관절 구조랑 이런 건 좀 더 단순화 시켰지만 결과물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규어 만질 때는 핸들링이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조심조심 만져야 하고 근데 얘는 프라모델이고 내가 직접 조립해내고 하다 보니까 내부 구조도 이제 바삭하고 훨씬 편하게 만질 수 있어요. 지금 무릎 꿇을 때도 원래라면 이제 하나하나 관절 하나하나 조심조심 괜찮나? 막 이러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되게 편하게 만졌거든요. 프라모델의 강점 핸들링이 굉장히 편하다. 핸들링이 편하면 장점이 이거죠. 여러 가지 포즈 취하기가 좋다. 즉시 합체 완료 포즈. 가오! 가이! 가! 왠지 여기서 초록색 배경이 필요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아크릴 베이스를 배경으로 이렇게. 이게 상체 어깨를 엄청 많이 쓰는 액션이다 보니까 이게 피규어로 하려면 하나하나 각도 신경 써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 쓸리지 않을까? 스크래치 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심조심 만져야 되는데 핸들링이 편하니까 이런 포즈 그냥 취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쯤에서 가제트 패더
한번 펼쳐보도록 합시다. 이게 피규어에서는 끝부분 잡고 열면은 그냥 저저작 하면서 모든 것이 연동됐다는 느낌이라면은 프라모델은 이 부분도 좀 뭐랄까 프라모델에 맞춰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했더라고요. 가동식이 아니라 이렇게 탈부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커버를 열고 날개를 한번 뺍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커버 있죠. 이 커버가 이 빨간 색깔 안쪽에 돌기가 좌우에 있거든요. 여기에 살짝 걸치게끔 되어 있어요. 가장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살짝 걸치게끔 되어 있는 걸 이거 살짝 벌려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쫙 돌려주면은 이 위에는 또 동그란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동그랗게 파여 있는 부분이랑 맞물려 주면은 이쪽 전개가 끝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날개, 접혀져 있는 날개를 뽑아주고 이게 사각 조인트인데 이 조인트의 장착 방향을 바꿔줍니다. 밑에 있는 조인트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던 커버 그대로 이렇게 살살살 달래가면서 빼줍니다. 빼고서 조인트의 위치를 바꿔서 껴주는 거예요. 이게 조인트 자체에도 돌기가 있어서 각도는 고정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서도 이 안쪽에 있는 날개를 빼고 마찬가지로 조인트의 위치만 바꾸면 되고 돌기가 있어서 역시나 각도는 고정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끝냈으면은 아래쪽에 있는 날개 여기는 슬라이드로 한번 빼주고요. 이거는 피규어에서도 한번 슬라이드 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가서 다시 원위치 꽂아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위에 커버 열고 날개를 뺀다. 참고로 날개가 접혀져 있을 때는 조인트 2개로 고정하게 됩니다. 이 위에는 날개 쪽에 조인트가 달려있지만 이 아래쪽 구멍 있죠. 여기는 중앙 유닛에 달려있어요. 밑에 사각 조인트가 달려있어서 이 위아래로 조인트 2개를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살짝 벌려서 날개 끝을 쫙 전개를 해주고 아래쪽을 빼고 사각 조인트의 위치를 바꿔주고 나머지 날개 조인트 빼서 다른 쪽에 가서 끼워준다. 역시나 각도는 고정된다. 다 펼쳤으면은 이제 중앙 유닛에 날개 하나를 슬라이드로 빼주고 끼워준다. 가제트 패더 전개 완료! 일단 이게 파츠 탈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동이긴 하지만 이거는 확실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각도가 고정됩니다. 이게 가동식이었으면 이 날개는 어디로 각도 틀어져 있고 이 날개는 살짝 올라가 있고 막 이거 각도 막 맞춰줘야 되고 막 이런데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날개 각도가 고정이 된다. 그리고 조립 자체가 간편해졌다. 날개의 볼륨감이 그러니까 무게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날개의 무게가 확 줄죠. 안쪽에 막 관절 파츠 빠지고 막 못 빠지고 하니까 훨씬 더 라이트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건 그거 같아요. 번거롭다. 아무래도 날개 한번 펴려 그러면 빼고 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치만 저는 그거랑 별개로 장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이 날개 각도 고정되는 거 있죠. 이게 다른 가오가이가 제네식 가오가이가 만져보면은 날개 각도 잡느라고 시간 엄청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이제 장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 봅시다. 와우 파괴의 신. 파괴의 신. 발파레파의 말을 빌려서 악마. 하지만 주인공이 타는 정의의 로봇. 그치만 멋있는걸? 좋다. 그리고 스탠드에도 한번 올려봅시다. 스탠드 올릴 때는 날개를 펼친 다음에 들어주고 골반 뒤에 있는 커버를 벗겨주면 됩니다. 피규어도 이 골반 뒤쪽 커버 열면은 여기다가 스탠드를 끼우거든요. 커버 벗긴 다음에 구멍 2개가 나오는데 이 아래쪽 구멍이 3mm입니다. 3mm. 여길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3mm의 적당한 스탠드를 가지고 와서 끼워주면 되죠. 자, 공중에 띄워봤습니다. 뽕 찬다. 역시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제 최애 용자가 제네식 가오가이가라서 뽕이 차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뒷모습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날개에 있는 빨간색은 전부 다 도색 파츠가 사용됩니다. 요 특유의 눈매 요것도 다 디테일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야, 좋다. 자, 그럼 프로텍트 쉐이드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왼손을 빼주고 그리고 요 빨간 색깔 부분 전체를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드로 빼주면 됩니다. 이게 원래 매뉴얼 상으로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링 파츠를 먼저 뺀 다음에 나머지를 분리해 주세요. 이렇게 분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패널들이 다 펼쳐져 있는 파츠를 가지고 와서 장착. 그리고 프로텍트 쉐이드 전용 손 편손 사용을 해주면 프로텍트 쉐이드 포즈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공중에 띄워서 포즈 한번 취해봤고요. 이 상태에서도 볼만한 게 있다면은 이 패널이 펼쳐진 자리도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피규어랑 동일한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꽤나 볼만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제트 툴 슉 하면서 날라와서 볼팅 드라이버 장착해 봅시다. 손을 빼고 그 자리에 그냥 장착을 해주면 돼요. 볼관절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장착. 볼팅 드라이버. 그 다음은 제네식 볼트 발사.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제네식 볼트를 활용해서 소울 11 유성주를 압도하던 그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포즈가 잘 나옵니다. 포즈 취하기가 편해가지고 핸들링이 쉬우니까 그만큼 포즈도 좀 더 역동적으로 취하기가 편해지죠.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역동적으로 포즈를 취하는 건 좋은데 스탠드 조인트를 원형을 쓰다 보니까 이게 더구나 요 다리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꽂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무게 중심에 따라서 본체가 좀 이렇게 돌기도 하네요.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가제트 툴 윌라이프 포즈 취해 보도록 합시다. 뭐 똑같죠. 이제 오른손을 그대로 빼주고 그 볼관절에 그대로 껴주면 됩니다. 윌라이프 그대로 팔을 내려서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꽤나 멋지거든요. 이거 비슷한 느낌이 아마 아마쿤이 기신 옵션 공식 사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확실히 포즈 취하긴 쉽다. 스탠드 올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액션이 되니까 이게 좋네요. 또 그러면은 굳이 그거 아니라 또 이렇게 양손으로 다 들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들의 공구왕이 완성이 되죠. 자, 이번엔 필살무장 브로큰 매그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뭐 간단하죠. 손목 관절째로 안쪽에 프레임을 뽑아주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볼관절이랑 해서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심히 빼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뒤쪽에 디테일도 다 이제 피규어랑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mm 규격 그대로 조인트에 끼워서 전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포즈까지 브로큰 매그넘. 공중 액션 되니까 되게 편하네요. 이 포즈 좋다. 그리고 한 번 더 가제트 툴. 손가락을 강화하고 헬 앤드 헤븐 겜기르 간고 그호 위타. 이렇게 대망의 헬앤드 헤븐까지도 포즈를 다 취해봤습니다. 이게 이 포즈 취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건데 이 어깨 있잖아요. 진짜 피규어랑 결과물이 너무 똑같아요. 이게 이쪽은 사실상 구조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파츠의 소재만 플라스틱이었지 이건 진짜 똑같은데? 너무 포즈 잘 나오는데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너무 깔끔하게 팔 모았잖아요. 와. 근데 이거 좋네요. 멀리서 다가오는 가오가이가. 약간 발파레파 1인칭 시점. 헬앤드 헤븐 포즈 너무 이쁘게 나오니까 이대로 엔딩합시다. 디스플레이 요거 아크릴 베이스도 바닥에 깔아서 이렇게 전시를 하면 딱이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마쿠니 테크 프라모델입니다. 제네식 가오가이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앞서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피규어인 완성품인 기신 제네식 가오가이가 그 조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프라모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조형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정말 좋아요. 그리고 프라모델이 되면서 약간 이제 관절 구조나 이런 게 단순화되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가동했을 때 결과물은 다 똑같다. 진짜 피규어랑 똑같다, 진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피규어 만지는 게 아무래도 되게 조심조심 만져야 되다 보니까 만지기 훨씬 수월한 프라모델 쪽이 저는 진짜 굉장히 지금 손에 맞거든요, 저 지금 되게. 물론 안 그래도 좀 뾰족뾰족한 데가 많아가지고 좀 이제 따가운 거 그런 건 조심해야겠지만은 훨씬 관절 가동시키고 액션 포즈 취하는 데는 완전 좋다. 안 그래도 기존 원판이 피규어가 가동이 좋아가지고 포즈를 이것저것 잡아보고 싶은데 핸들링이 좀 난이도가 높다라는 게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해소해 주니까 전 되게 좋네요. 대신에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갈리겠다 싶은 부분은 저는 가제트 패더 전개? 아무래도 가동식, 더 나아가서는 피규어에서 보여준 거의 완벽한 그 연동,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건 제가 봐도 이걸 프라모델로 내가 직접 손으로 조립한다라고 했을 때 꽤나 복잡하거나 또는 꽤나 불편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이제 탈착식으로 만져보고서 느껴진 건데, 정말 프라모델이라는 걸로 따졌을 때는 확실히 연동식보단 이렇게 탈착식이 훨씬 더 안정성이라든가 이쪽은 훨씬 더 뛰어날 것 같다. 뭐 그 좋은 예로 일단은 각도 고정되는 건 전 되게 반갑습니다. 저 진짜 지금. 왜냐면은 포즈 잡을 때 날개가 흔들리면은 막 각도 틀어지거든요. 그걸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